미국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그건 말이 안 되지. 군산복합체의 로비스트들은 고개를 젓고 언론은 조롱조의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핵잠수함을 원한다니 한국이 너무 앞서갔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보고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를 뒤집을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회의실의 웃음이 사라졌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 몇 시간 뒤 CNN과 BBC가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백악관 한국 핵잠수함 승인 결정. 중국 외교부는 동맹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새벽 긴급 회의를 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그 승인을 내렸는가? 그날의 승인, 그날의 반전,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이에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에서 국제 정치를 전공했고 외교 현장에 몸담은 지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수많은 회의와 협정을 조율해왔고 아시아 외교의 흐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제 업무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였죠. 그날 아침 워싱턴 DC 조지타운의 제 자택은 평화로웠습니다.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왔고 아내는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유럽 에너지 문제와 중동 분쟁이 실려 있었고 이면 구석엔 작은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차세대 방산 프로젝트 협의 추진. 저는 신문을 덮으며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또 뭔가를 하려는구나. 그들의 속도와 열정은 존중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자신감의 절반은 늘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기술을 과대평가했고 미국의 승인과 검토를 통과해야만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책상 위엔 어제 도착한 회의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미기술협력 확대 회의 초안 검토용. 이미 수십 번은 본 문서였어요. 저는 이름을 적고 형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그건 제 일상 중 가장 반복적인 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들의 열정과 현실의 간극을 조정하는 일. 그게 제가 맡은 동맹 관리의 본질이었죠. 창밖엔 워싱턴의 초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천천히 흔들렸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한국은 신뢰할 만하지. 다만 아직은 우리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못할 거야. 그건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경험이 그렇게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커피 향이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열었고 햇살이 집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어요. 모든 게 익숙했고 모든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엔 어떤 위기감도 예감도 없었어요. 오직 평온이라는 단어만이 어울릴 만큼 고요했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묘한 피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의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언제나 결과는 같았어요. 그들은 요청하고 우리는 승인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늘 거대했고 현실은 그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죠. 그렇기에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철엔 방산협력 확대 관련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죠. 저는 무심하게 서명을 하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한국이 또 무언가를 시도하더라도 결국 승인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니까요. 그 믿음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의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커피잔의 김이 사라지고 시계의 초침이 느릿하게 움직였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승인이라는 단어가 곧 나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줄은.
새벽 4시 27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벨이 거칠게 울렸어요. 번호를 보니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그 시간의 전화는 평소에도 몇 번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벨소리가 더 길고 묘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수화기를 들었어요. 톰슨 부차관보님,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핵잠수함 승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잠을 완전히 깨웠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핵잠수함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고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요청입니까? 한국이 정식으로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을 96시간 안에 달라 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96시간이라니. 나흘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런 사안을 결론 내리라는 건 외교적으로는 거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세요.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맡에 안경을 찾아 쓰고 곧장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스쳤고 바람은 묘하게 싸늘했어요. 차를 몰고 국무부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길게 번지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결국 또 협상용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종종 과감한 제안을 던지며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를 게 없을 거라 확신했죠. 국무부 건물에 도착하니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상황실 문을 열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책상 위에는 방금 도착한 전자문서가 켜져 있었어요. 화면 상단에는 선명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핵잠수함 승인 요청, 즉시 검토 필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문서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보고서 첫 장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 25조 원, 인력 3,000명, 예상 기간 6년. 현실적 수치였지만 제 머릿속엔 오히려 익숙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은 늘 이런 식이었죠.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때 제 옆에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 측이 직접 승인 절차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절차는 같을 겁니다. 검토하고 조건을 붙이고 승인 여부를 유보하면 됩니다. 보좌관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고 모니터 불빛만이 새벽 공기 속에서 흔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도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한국은 요청하고 우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 관계의 틀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곧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회의실은 새벽부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빽빽하게 쌓였고 국방부, 에너지부, 해군기술고문단, 군산복합체 로비스트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 의자에 앉아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긴장보다는 여유가 깔려 있었어요. 자, 오늘 안건은 간단합니다. 국방부 기술위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정적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로비스트 브라운이 피식 웃었습니다. 농담입니까? 그들이 잠수함 강철이라도 직접 만들 수 있나요? 몇몇 참석자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조건을 최대한 까다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20년 뒤에나 가능할 기술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익숙했습니다. 한국을 평가할 때마다 반복되는 냉소와 자신감. 그 속엔 우리가 기준이다라는 묵직한 확신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확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래, 아직은 무리지. 그 생각이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의회 군사위원회 담당관이 전화로 연결됐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 불가입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을 공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문장이 회의실 공기를 굳게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급합니다. 이번에도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냈다고 과시하려는 거겠죠.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푼 채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울렸습니다. 단지 비웃음이 아니라 어쩐지 안도와 방심이 섞인 웃음 같았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의 웃음. 그게 조금 거슬렸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톰슨,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승인하기엔 무리입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았죠. 그렇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언론 속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무모한 기술 도전 현실성 없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핵잠수함 구상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라고 썼습니다. CNN 자막에는 기술력 미달이라는 문장이 번쩍였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기사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확신이 굳어졌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결론은 정리됐군요. 조건 강화, 승인 보류.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 순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불빛이 차갑게 번졌고 서류 철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 공기는 여전히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 따위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야. 그 생각을 반복했지만 가슴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불편함이 곧 제 안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들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 국무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우리만큼 여유로웠어요. 보통 이런 중대한 안건을 들고 온 외국 대표단은 긴장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들은 마치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서 저런 미소라니 정말 자신이 있단 말인가. 그들의 태도는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 대표단의 수석 대표가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그 자료를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검증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말입니까? 한국 대표단은 그 말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 미국이 알지 못했던 과정이 많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거대한 자료 목록이 떴어요. 각종 도면과 수치, 해군 기술 평가서, 그리고 다수의 연구 보고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기밀 문서에 가까운 데이터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단순한 청원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의 결과물 같았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스처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저는 시선을 대표단의 얼굴로 옮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고 말투엔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고 에너지부 기술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한국 대표단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허세나 설득이 아닌 묵직한 확신이 깔려 있었죠. 하지만 국무부 내부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보여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 말들이 오갔고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무언가 이미 끝까지 준비된 결과라는 예감이 들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밖에는 회색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비가 내릴 듯한 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이건 뭔가 다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대표단은 다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는 오전과 달랐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꺼냈고 그 순간 화면에 첫 번째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강철 소재 기술 세계 2위입니다. 대표단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압축 강도 98%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국방부 기술고문이 메모를 멈추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2위라고요? 그때 다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소나 탐지 회피 기술 성공률 94%, 핵추진 시스템 기초 연구 15년간 누적 투자액 8조 원, 해외 핵잠수함 기술자 영입 127명, 관련 특허 등록 2,847건, 숫자들이 연속으로 화면을 채우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떴어요. 심해 압력 테스트 성공률 99%. 회의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체계였어요. 한국이 단지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을 가져왔다는 뜻이었죠. 국방부 차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자료들 검증된 겁니까? 한국 대표단 수석이 대답했어요. 모두 국제 공동 실험을 거친 결과입니다. 미국이 모르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 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오만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팔짱을 풀었어요.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거대한 도표가 떠올랐어요. 국내 조선소 핵잠수함 건조 능력 12척, 연간 기술 인력 양성 3,200명, 원자로 안전성 검증 완료율 97%, 모든 설비 자체 설계 비율 92%. 숫자들이 이어질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자료가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진행돼 있다. 바로 그 순간 화면 아래쪽에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해군 실전 배치 전 마지막 단계 완료. 회의실 안이 정지된 듯 고요해졌어요. 누군가 커피잔을 떨어뜨렸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톰슨, 자네는 알고 있었나?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CNN 속보 알림이 휴대전화에 떴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기술, 미국 승인 요청 배경 공개. 저는 숨을 멈췄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불가능이라던 단어가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안의 모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정적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의 한 인물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는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한국조선공학연구소에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낡은 조선소 용접 불꽃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 그중 한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아버지입니다.
부산영도 조선소에서 평생 용접공으로 일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거칠고 상처난 손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교과서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 사진엔 낡은 철제 공구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 글귀를 비췄습니다. 조선은 우리 혼이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김 박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보스턴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한 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한국인은 기술의 설계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세상이 놀랄 배를 만들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목이 잠겼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한 약속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박사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화면에 희미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철수야, 세상이 뭐라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바다를 가르는 날, 그날이 내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코끝을 훔쳤고 국방부 기술참모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심지어 가장 냉정하던 로비스트 브라운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박사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건 우리 연구소의 기록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철판 위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는 젊은 기술자들이 보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승인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열정과 꿈을 가려왔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는 더 이상 냉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존경이 흘렀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모니터의 영상만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기술을 빌려 쓰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묘한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고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 시간 끝에 도달한 확신의 떨림이었어요. 회의실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협상자가 아니라 한 세대의 약속을 품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국무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떠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각 부서에서 보고서와 긴급 의견서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와 해군기술위원회는 즉시 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오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했어요. 조롱과 냉소로 가득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침묵과 집중이 대신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톰슨,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승인을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뢰의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국방장관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국의 요청을 대통령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톰슨, 보고 문안을 준비하세요. 내 의견은 명확합니다.
이건 승인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펜 끝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그 말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한 줄의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백악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국방부와 국무부, 에너지부의 검토 보고서가 모두 전달되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각 CNN이 붉은 자막을 띄웠습니다. 백악관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 승인 결정.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속삭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승인하셨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멈췄습니다. BBC도 곧 이어 보도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미국 대통령의 공식 승인으로 청신호. 워싱턴 포스트는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동맹국 기술 승인 21세기 새로운 협력 모델 제시. AP통신은 짧게 썼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의 기술을 의심하지 않는다.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국방장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톰슨, 당신이 문안을 마무리하세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신뢰의 결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펜을 잡는 손은 단단했습니다. 서명을 끝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몇 분 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격정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SNS와 뉴스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제 한국은 기술의 중심이다. 미국이 인정했다. 실시간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비웃음을 쏟아내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존경의 단어를 남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국무부 로비에서 한국 대표단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 역시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동안의 냉소와 거리감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 NHK, 알자지라까지 모두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악수는 단순한 계약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신뢰와 존중이 한순간에 완성된 장면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번졌고 그 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의 승인이 아니다. 한 나라가 자신을 증명해낸 역사다. 회의가 모두 끝난 뒤 저는 조용히 국무부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들려온 정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쉼없이 이어진 보고와 검토, 긴장과 논쟁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자리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의 결정은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 3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첫째, 진정한 동맹이란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동맹을 전략적 계산으로만 정의했지만 한국은 그것을 신뢰의 증거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의 준비와 성실함은 명령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결과였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둘째, 겸손은 외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술과 자본을 가진 쪽이 주도권을 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였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자료를 내밀면서도 한마디의 자만도 없었습니다. 그 단정한 태도, 그 조용한 확신이 모든 언어를 압도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진짜 실력은 소리 없이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을. 셋째, 편견은 한 나라의 눈을 가리고 오만은 외교의 문을 닫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향해 던졌던 수많은 의심과 비웃음이 결국 우리 자신의 한계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증명으로 말했고 우리는 뒤늦게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외교 보고서를 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 떠올랐고 조건보다 신뢰가 먼저 쓰이기 시작했어요. 외교는 결국 종이 위의 계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창밖에서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밤새 켜져 있던 전광판이 하나둘 꺼지고 도시가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장면이 떠올랐어요. 회의실의 침묵, 김철수 박사의 눈빛,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던 제 손의 떨림.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보다 세상은 더 빨리 변한다. 저는 그날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우월함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나라든 진심으로 준비된 곳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더 이상 승인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꿈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걸 아는 지금 저는 더 신중하게, 더 따뜻하게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여러분, 한국 핵잠수함 승인까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감 감동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